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8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이 민간특례 사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예외 조치돼 난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 보전 지역인 제주시 오등봉과 한천 상류에 위치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이곳에 최고 15층 1,42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제주도 경관관리 계획에 따라 하천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제주시는 현재 공원 녹지 지역인 사업 부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 고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천까지의 이격거리도 문제입니다. 한천 주변 50m는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데 해당 사업 부지에서 한천까지는 불과 20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사가 시작되면 한천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주변에서 확인된 일제 진지동굴 4개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파트가 계획대로 공사가 될 경우 진지경도가 무너질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한천이 한쪽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지들도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하루 2천여 톤의 하수가 쏟아져 하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의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뒤따를 것이고 시가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한라산은 난개발에 가리워질 것입니다. 제주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심의로 보완할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시설은 별도로 우리 경사시 이거 이후에 또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받는 과정에서 또 심의를 받게 될 겁니다. 심의 받아 보면 거기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그때 검증이 되는 거죠.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 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환경을 무시한 속전속결식 개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산정했다는 제주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시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주도가 분석했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세대별 면적이 좁은 라인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6.8% 올랐는데 면적이 넓은 라인은 11.5% 내려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세대별 면적이 좁은 동은 지난해보다 30%나 올랐는데 면적이 넓은 동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딱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들어도 딱 불공정한데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처럼 집집마다 차이가 크다 보니 올해 제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72%였지만 전체의 18%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빌라,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인 서민주택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입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 11곳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할 정도로 현장 조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지역의 공시가격에서 이 같은 오류들이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울과 부산시장 당선자 등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합동조사에 나서고 정부는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해 공시가격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에 대한 의무 신고 규정은 없어서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 속에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여직원의 성추행에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하고 시민 앞에 선 안동우 시장. 해당 간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시민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에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이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A씨가 같은 부서의 여직원을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추행 사실은 6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이 사실을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구에 신고한 뒤 A씨에 대한 업무 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근무 부서를 이동 조치했지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제주시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내부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직접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상습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업무 시간에 피해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억지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고익자 중심으로 이 교육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아니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1948년 4월 3일 일어난 무장봉기의 발단이 되는 1년 전 제주 상황을 조명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동광리 하곡 수매 반대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정은 1947년 여름 연이은 흉년에도 전국 곡물 수집량의 20%를 제주도에 할당하면서 중산간 마을 곳곳에서는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947년 10월 징역 6개월과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문성원 씨와 강석주 씨의 판결문. 4.3 무장봉기 8개월 전인 19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곡 수집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할당량이 많다며 수집량을 줄여달라고 청원했지만 군청 직원이 청원하던 주민을 폭행하면서 마을 청년들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미군정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다음날 경찰 100여 명을 마을로 보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고 마을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찰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볼이 내놓을 곡석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곡석이 있으면 무사 좀 협조라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동네는 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1947년 여름 미 군정은 전국적으로 71만 석의 하곡 수집을 했는데 제주도의 전국의 23%인 17,000석을 할당했습니다. 당시 신문 자료를 보면 12월 전국적으로 할당량의 84.5%가 수집됐지만 제주도는 11%에 불과해 하곡 수집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일반 재판을 보면요.
실형도 있지만 벌금형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당시 그 경제력을 봤을 때 밭을 팔아야 되는, 소를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생명과 같은 재산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무리한 하곡 수집 정책이 일제시대 식량을 강제로 수탈했던 공출제도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심리적인 반발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출신들로 채워진 경찰의 무분별한 검거가 지속되면서 1947년 여름 하곡 수매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제주섬 곳곳에서는 주민과 군경 사이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흘렀습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제주와 전남교육청이 손잡고 두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수 MBC 조희원 기자입니다. 4.3 당시 희생된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세워진 제주 4.3 평화공원.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 봉안실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참배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2박 3일의 일정. 학생들에게 제주 4.3의 한 맺힌 역사를 들려주는 강사로 나선 이들은 바로 제주 유족들입니다.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안을 쓰고 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며 눈물 흘렸던 그 막 하는 4.3의 한들을 이 명예교사를 하면서 많이 풀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법을 정말 추진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교사들과 함께 제주민 학살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북촌부터 한날 한시에 처형된 130여 명의 유고를 모아놓은 백조 일손지묘에 이르기까지 제주 학살지를 구석구석 돌아본 학생들. 20여 명의 어린아이가 희생된 너분숭이 애기 무덤에서 작은 마음을 전하고 저희 애기들이 학살 현장 때 죽은 묘라 해가지고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과자 같은 거 좀 놔뒀어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순이 삼촌에 나오는 음식들로 구성한 급식도 먹으며 4.3을 피부로 느껴봅니다. 이런 날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궁금해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여순과 제주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진 여수 순천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은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사들마저도 4.3, 더구나 여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하는 걸 좀 기획하고 있고요. 관련 교사 동아리라든지 학생들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오는 10월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여수를 찾을 예정입니다. 제주 4.3과 여순을 교육으로 잇는 작업이 73년 만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따뜻한 햇살 덕에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 정도 올라서 제주시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봄을 느끼기 충분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5도에서 9도 정도로 크겠습니다. 얇은 겉옷 잘 챙기셔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얀색의 구름이 껴 있습니다. 오늘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높은 하늘에서 얇게 구름이 껴 있어서 구름 사이로 볕이 잘 들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 남부 지역은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는 10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19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동부 지역은 18도, 북부와 서부 지역은 16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전까지 물결이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물결이 차차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삼방산 온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목사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측은 지난해 8월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 기간이 열흘가량 늦어지면서 발생한 방역 소독과 확진자 생활지원비 등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목사 부부는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기진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 중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이자 백신 8,190회분이 추가로 도착해 오는 13일부터 제주시 삼도동과 용담동에 만 7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 등과 7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제주 지역 백신 접종 대상자는 5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1,000여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2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냈던 문화예술인들의 보조금 지원 실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 권한을 악용한 불법 사찰 시도이며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 안창남 위원장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도의회와 제주도는 반민주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골프장 등 124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곳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4곳과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곳, 변경신고 미이행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업체 3곳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부모와 각급 학교 교감 등으로 구성된 사교육 경감대책 TF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교육 유발 요인과 대책을 조사해 세부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 학생의 사교육비는 한 명당 월 평균 39만 5천 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재작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